네, 안녕하세요. 헬입니다. 오늘 11월 9일 날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주제는 현재 6가지 정도로 될 것 같고요. 아마 영상이 꽤 길 것 같아요.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한 것들을 하나씩 다 말씀을 드려야 돼가지고 영상이 꽤 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제 계좌에 대해서 좀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투자를 했던 게 2024년 1월부터 2025년 10월 16일이었나? 업비트의 알티코인을 이제 약 한 1년 9개월 정도 투자를 했는데 약 한 500일, 600일 정도 투자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를 엄청 오랫동안 길게를 했는데 결국엔 최종적으로는 2억 5천만 원 손절을 하고, 이 손절한 근거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즌 종료인 가능성하고 이제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6번이랑 해서 이제 같이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작년 TQQQ에 대해서 이제 세금 낸 거를 4천만 원 납부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자산이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1억 5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투자가 생각대로 되고 있긴 한데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얻은 게 있어요. 그래도 2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제가 깨달은 것들이 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에는 좋은 자산이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좋은 자산은 알트코인은 전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모든 자산은 이제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 있는데 알트코인은 이제 우하향 차트가 되어 있어요. 보통 이렇게 내려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튈 때 사람들이 이제 이때 달려들어가지고 100% 오른다, 이미 빠진 거는 마이너스 90%인데 100% 오르는 거 보고 이제 달려드는 약간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결국엔 지금 제가 이 정도 기간을 투자를 하고 나서 깨달은 게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자에게 결국에는 월급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기간 동안 이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개발자에게 월급 주고 있다라는 생각.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저한테 자산 현금을 이제 꽂아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제가 그 사람한테 현금을 꽂아주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매우 초기 스타트업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꽤 좋지 못한 자산군에 들어가는 게 알트코인인 것 같아요. 이거하고 관련해가지고 비트코인을 투자를 같은 날 했었어요. 1월 달에. 그거는 이제 비트코인은 수익이 거의 100% 가까이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좀 비트코인이 많이 좀 떨어져가지고 한 80%, 90% 정도 되는데 100%까지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날 투자를 했어도 비트코인은 100% 올랐지만 알트코인은 이제 마이너스 2억 5천만 원까지 이제 경험을 한 거 보니까 좋은 자산이란 게 분명히 있고 그 좋은 자산은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 있다. 이거를 확실하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백 개가 아니라 한 100개 정도 알트코인을 샀었어요. 제 아이디어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가 일단 코인이란 거를 이제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거를 최대한 나눠보자 해가지고 업비트에 있는 코인을 거의 싹 다 샀었어요. 그런 다음에 처음에는 100몇 개가 있었는데 지금 개수 세보니까 300개로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비트는 이제 수수료 장사를 한 거고 저는 그 카지노판에 들어가가지고 수수료를 많이 떼먹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많이 분산을 해가지고 100개 중에서 뭐 10개 정도 상패 당하고 90개가 한 3배에서 5배 정도 수익을 기대를 했었는데, 그래서 한 10억을 찍고 나오자 이런 계획을 짰었어요. 왜냐면 지난번 사이클에는 10배, 20배 가는 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근데 한 3배에서 5배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열시구나 지난번 사이클 때 붐이 한번 일었던 거는 지금에서는 이제 많이 그 붐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생각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디어를 하나 냈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도 투자를 한번 이제 경험을 하는데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는 이제 손절할 때는 마음이 좀 아팠는데 하루 정도 지나고 나니까 많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조금 매수에 대한 금액을 생각하기보다는 평가 금액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나중에 손절할 때도 편하고 이제 익절할 때도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금액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언제 팔고 지금 언제 매수가 되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평가 금액이 얼마냐, 그게 가장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투자를 할 때 필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에트코인을 이제 500일 동안 이제 보유하면서 백테스트를 해봤는데 승률이 10%대 90%라고요. 승패가. 그래서 알트 시즌이 평상시에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가 이제 10% 구간에서만 이제 이렇게 쭉 빠지다가 한번 튈 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90% 구간이고 여기가
여기가 10% 구간인데 이 10%를 먹으려면은 이 90% 구간이 아닌 구간을 이제 걸러내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련한 시장 투자자만 이게 가능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는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알트코인을 투자하지 말라 그러고, 같이 이제 매수한 비트코인이 100% 오른 것에 반해서 알트코인은 이제 2억 5천만 원까지 마이너스 난 거 보면은 약 70% 정도 손실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승률이 90%대 10%인 거죠. 반대로 승이 90%이고 지금은 100%죠. 놓고 보니까,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잘못했던 거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공부를 한 후에 알트를 투자를 했거든요. 비트를 공부를 했으면은 비트를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비트코인 시즌이 끝나고 알트코인이 올 거라는 거를 이제 그때 당시에는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안 올 것 같다라는, 이제 오더라도 조금 늦게 올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따가 이제 왜 그거에 대해서 왜 시즌 종료 쪽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후회되는 거는, 이 투자를 하기 전에 알트코인을 투자하려면은 알트코인을 테스트를 했어야 되는데 비트코인을 테스트를 해버려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스스로 후회가 된다라는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렇게 1번 주제는 이렇게 끝내고 2번 주제에 관해서는 이제 제가 만든 이제 웹사이트가 드디어 상용화가 됐어요. 오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이제 지표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지표들이 다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투자자 심리 지표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조정으로 흘러가는지, 버블이 얼마쯤 왔는지, 그리고 대통령 2년차 사이클, 6년차 사이클, 26년 강세장 4년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월별 전망, 11월달 제가 월별 전망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게 조회수가 얼마 안 났어요. 뭐 기대는 했었지만 안 났습니다. 그리고 채권 변동성 스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마무리로는 지금 현재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부분에 목차가 굉장히 길었네요, 서론이.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투자자 심리 지표를 보려면은 일단 제 사이트에 이제 MCV 인간 지표라고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거기 들어와 보시면은 이제 채널은 1, 2, 3번을 놓고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런 차트가 하나 나오는데, 지금 현재 이게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점하고 저점을 판단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판단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25년도 4월 여기 바닥 부근에서 이제 댓글들이 이제 부정적인 댓글, 긍정적인 댓글, 뭐 여러 가지 댓글들이 달리면서 이렇게 톡 튀는 구간이 나왔고, 현재 지금 꽤 많이 나온 상태예요. 여기까지 11월 이게 며칠이지? 튄 날이 있는데 보시면은 11월 5일이네요. 11월 5일날 좀 튀어가지고 긍정, 부정 댓글이 이렇게 조금 많이 나왔다. 이런 때가 있으면은 시장이 바닥을 찍든가 아니면 고점이든가 해요. 근데 지금 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댓글이 한번 튀었다라는 거는 이제 곧 있으면 조정장이 찾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고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댓글이 튀었죠. 딱 보면.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중립 댓글이랑 부정 댓글 지워보면은 이런 식으로 댓글이 나타나요. 그래도 아직 그렇게 많은 긍정 댓글이 있는 건 아니고 부정 댓글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보니까 한번 볼까요? 네, 부정 댓글이 쭉 차올랐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한 요 정도 레벨쯤에 되는 것 같아요. 요 정도 레벨이 지난 24년 한 10월쯤, 10월 말쯤, 11월 초쯤 이제 대선 직전이 있었던 그런 부정 댓글 위치가 거의 같이 왔네요. 요 정도 라인까지 지금 현재. 그런 거 보면은 지금 고점이 이제 거의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유튜브 심리 댓글은 이 정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투자자 심리를 조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왔는데, 현재 최신 업데이트는 11월 5일날 되어 있고 오늘 날짜는 11월 9일이니까 굉장히 최신 데이터인 거죠. 가까이서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세 데이터를, 약세 데이터부터 살펴볼게요. 약세 데이터는 36% 정도예요. 그래서 그냥 횡보하고 있다? 약간 중간쯤에 위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그러니까 위든 아래든 이제 어디로 이제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는 그런 구간에 위치해 있는 것 같아요. 위치해 있다 정도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제가 보고 싶은 지표는 이제 공포탐욕 지수, 이제 CNN 공포탐욕 지수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 구간에서 이제 헤드앤숄더를 여기 왼쪽, 그리고 여기 머리, 여기 오른쪽 어깨 만들고, 그 다음 폭락이 나오고, 그 다음 이제 리테스트까지 맞췄어요. 이렇게 되면은 조정장이 거의 찾아왔어요. 앞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조정장이 여기서 이제 리테스트까지 마치고 이제 폭 떨어지면서 이제 바닥까지 꽂아 내리꽂는 그런 조정장이 왔었는데, 지금도 거의 그런 모습이랑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공포탐욕 지수가 현재 21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최대 이제 바닥으로 빠졌을 때는 16 정도로 됐는데, 아마 더 빠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대 이하로 이제 다시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21일 때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승률은 61%로 그렇게 막 좋은 승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1개월은 73%로 올라가네요. 그리고 3개월인데 또 이거는 이제 또 승률이 줄어드네요. 이거 보면은 이제 조정장으로 빠져서 3개월 뒤에는 이제 승률이 그러니까 좋지 않은 패를 맛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닥에 찍혔을 때가 16이었으니까 백테스트를 해보면은 16일 때 백테스트를 한 게 승률이 66%, 73%. 이것도 그다지 저한테는 매력적이지 않은 공포 지수네요. 저는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승률이 꽤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거를 지표를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미국 투자자 심리조사 지표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은, 이게 22년도 폭락장 바닥인데 얘가 약세 지수가 60% 근처까지 빠져요. 그리고 얼마 전에 4월 조정장에서도 50%, 60%까지 근처에 빠져요. 그러면은 이제 거의 바닥에 근처에 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6년도에서도 50% 근처에 왔었고, 코로나 때도 50% 근처 왔었고, 18년도 그 조정장에서도 약 한 50% 근처까지 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36%로 높아져 있는 상태이지 낮아져 있는 상태는 아니다, 주가가. 뭐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만든 인간지표 사이트 이거랑 얘랑 봤을 때 지금 주가가 조정이 오면 오지 이제 더 이상 이제 오를 것 같지는 않다. 당분간은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이제 만든 지표인데, 이것도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이제 TQQQ 가격에 이제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요. 스티커가. 그래서 매수 시그널이랑 매도 시그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보면은 이제 파란색이 제가 신뢰도가 꽤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파란색이. 그래서 모든 이제 고점 비슷한 과열 구간에서는 다 잡아냈어요. 근데 그 지표가 얼마 전에 떴습니다. 그 지표가 10월 28일을 하고 10월 29일에 떴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영상을 늦게 찍는 바람에 이거를 알려드릴 수가 없었어요. 빠질 거를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지표가 뜨면서부터. 근데 영상을 너무 늦게 올렸던 것 같아요. 라이브를 지난주에 했을 때는 11월 2일이었으니까 그때는 라이브 보신 분들은 다 아셨을 거예요. 이거 지표가 떴었으니까. 그래서 이 4월 폭락이 오기 전에도 이 지표가 떴었고, 이거 24년도 8월달에 블랙먼데이 그때 사건도 그때도 있었고, 24년도 3월달 4월달 그 조정장 찾아왔을 때 저는 이때 매도를 하고 이제 업비트로 간 거죠. 이거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그러니까 영상에서 지금은 분할 매도할 때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 지표가 나타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지표가 떴다고 바로 하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조금씩 과열을 이어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조정장으로 빠진다. 그러니까 이 지표가 뜨면은 최소 그 가격까지는 다시 왔습니다. 한 번쯤이라도 최소. 그러니까 이 가격 이하로는 빠집니다. 최소.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여기가 고점이었던 것 같고, 이제 아래로 빠질 일만 남아 있는 것 같다. 21년도도 그 폭등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이렇게 계속 과열 지표가 많이 떠져 있었죠. 심지어 고점에서도 시그널을 잡아낸 거 보면은 꽤 신뢰도가 높은 지표인 것 같다. 코로나 직전에도 이제 잡아냈죠. 이때도 잡아냈죠. 꽤 신뢰도가 높은 것 같다. 이게 제가 활용하는 게 신뢰도가 이게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2번까지 딱 보면은 겹칠 때가 있고 안 겹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활용을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수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그널이 딱 두 개가 있는데, 제 생각은 A 시그널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A
시그널을 활용을 하면은 그나마 이제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저점 구간에 이제 찍혀요, 웬만하면은. 그리고 B까지 활용하면은 이제 좀 중첩되면은 이제 더 좋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지표 하나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보다 이 지표 그리고 저 지표를 이제 종합적으로 지금 쌍 구간에 들어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개 다 합쳐서 이제 종합적인 판단을 하시면은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제 생각은 조정장이 무조건 온다. 이 조정장의 깊이라는 거는 DQ 기준으로는 최소 20%에서 30% 정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점이 120달러였으니까 24달러에서 36달러 정도 빠지게 되면은 아마 90에서 100달러 사이, 80에서 100달러 사이가 이제 조정장의 깊이인 거고, 요렇게 큰 조정장일지 작은 조정장일지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폭락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지표가 뜨고 나서는 가격이 빠졌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여기에 이제 이것도 제가 만든 버블 지표인데, 사실 이게 원래 버블 지표는 아니었어요. 원래 버블 지표는 아니었지만 만들고 나니까 버블 지수랑 거의 비슷하게 되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라인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4.55로 되어 있는데, 4.5 라인이 여기까지 이제 닿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은 이제 얘가 튀어오르면서 주가가 폭락이 오거나 조정장이 찾아오게 되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라인이 정확하게 딱 닿아야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근처에 오기만 하면은 이제 튈 수가 있다라는 거를 유념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이게 4.41 라인에 딱 도달해야지만 튀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보면은 이제 여기에 1948년도 40에서 이제 52년도 사이에 여기 닿게 됐는데, 그때 닿았을 때도 이제 폭락장이 오긴 했지만 이 전에도 이제 조정장이 조금씩 찾아오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폭등장이 이어지는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참고용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21년도 고점 을 맞췄어요. 얘가 결국에는 21년도 12월 27일 날 4.41이 이제 도달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폭락이 와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자들이 떨어져 나간 22년도 폭락장이 한번 찾아왔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의 근처에 다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하는 구간인 거지, 뭐 매수를 지금 한다? 저는 조금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국 투자자들 레버리지 B2를 얼마나 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게 보통 보시면은 이게 지금 현재 38.52%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40% 정도가 도달하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연료가 이제 거의 다 떨어졌다. 현금 연료가 거의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정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60%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거의 이제 그 뒤에는 무조건 폭락장이 온다. 닷컴 버블 때도 80%까지 올랐고, 단 두 달 만에 60%에서 80%까지 올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폭락장이 찾아왔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도 두 달 만에 40%대 있다가 갑자기 60%로 올라가면서 그 다음 폭락장이 찾아왔고, 22년도 때도 코로나 이후 21년도 그 상승장에서도 한 두세 달 만에 갑자기 40%에서 60%로 올랐다가 꺼지게 됐죠. 지금 38.52입니다. 이건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막 폭락장이 온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게 40% 근처에 갔다가 조정장이 왔던 적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데이터를 계속 추후에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매수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이제 대통령 사이클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시는 게 지금 이거죠. 이 대통령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평균으로 내보면은 이런 거를 이제 차트를 많이 보셨죠. 1년차, 2년차, 3년차 폭등, 4년차도 폭등, 이거를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이제 만든 대통령 사이클은 이제 이 수많은 정말 많은 대통령이 있잖아요. 28대 대통령까지 있는데, 28대 대통령 중에서 이제 가장 유사도가 높은 대통령이 있어요. 지금까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노란색으로 이제 흘러오고 있는데, 이것들을 중에서 이제 저 28기의 이제 28대 대통령 중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가랑 가장 비슷한 탑 10을 이제 뽑았어요. 이렇게 탑 10을 뽑고 나니까 그거에 대한 평균을 내보면은 요런
사이클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위에 평균, 이거는 전체 모든 대통령에 대한 사이클인 거고, 이제 얘는 유사 시나리오, 그러니까 10개, 현재 이 트럼프 대통령 주가 추이랑 거의 비슷한 그런 10명의 대통령 주기 사이클을 가져와서 그걸 평균을 내보면은 이런 사이클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좀 지지부진하다가 그 다음부터 폭등이 와요. 폭등이 오다가 이때부터 하락 국면에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언제까지? 내년 3월 말까지. 그래서 11월 달에 고점을 찍고 그 다음 내년 3월 말까지 이제 반등 한번 주고 그 다음 계속 빠지는 그런 구간이 오게 되는데, 반등 오는 구간은 1월 달 혹은 12월 말쯤에 이제 오게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10월 28일, 10월 29일 날 고점을 찍고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조정이 오고 있잖아요. 트레이딩 뷰에서도 현재 주가가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꽤 정확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거는 이제 개별 대통령인 거고, 요거는 이제 평균 대통령이니까 여러 가지 대통령들이 이제 합해져 있잖아요. 여러 대통령들이 싹 다 합해져 평균을 낸 건데, 이 평균을 내 보니까 지금 주기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질 확률이 조금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데이터보다 훨씬 더 디테일이 있고 정확한 정보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기존의 데이터는 지금 현재 이 구간이잖아요. 진작에 조정장이 찾아와서 바닥을 찍고 이제부터 올라야 되는 구간인데, 제가 만든 데이터는 오히려 반대죠. 지금부터 이제 빠지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든 데이터가 맞을지 위에 있는 데이터가 일단 위에 있는 데이터는 이건 틀렸죠. 결국에는 이거는 틀렸죠. 지금 그러면은 혹시 공화당은 비슷할까? 라고 본다면은 현재 이제 트럼프가 공화당이니까 공화당을 평균을 내보면은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1년차 때 이때 이제 고점을 찍고 지금 빠졌어야 됐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트럼프는 지금까지 이제 올랐고, 초창기에 빠졌다가 지금까지 올랐다가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조금 덜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민주당을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오히려 민주당 쪽이랑 거의 비슷하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올랐다가 이제 슬슬 조정이 오고 그 다음 다시 오르게 되는 뭐 이런 거랑 비슷할 수 있는데, 이 무엇보다도 제가 지금 이거 유사도 제럴드 포드 공화당이 92%로 비슷했고, 클린턴 2기가 이제 90%, 그리고 해리 트루먼 1기 2기가 80%, 뭐 이런 식으로 유사도가 비슷하게 흘러간 대통령들을 뽑아서 평균을 내니까 이렇게 흘러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6년 이 3월부터는 계속 올라가는, 26년은 좋을 것 같아요. 연말 오기 전에 10월까지는 계속 좀 올라가는 그런 추세에 올라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강세장 이제 4년차는 그렇게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연말에는 좀 빠지면 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27년도까지도 또 이제 쭉쭉 오르게 되는, 그렇게 이제 3년차, 4년차를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 사이클을 보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10년 단위로 이제 평균을 낼 수가 있는 건데, 요거는 하나씩 볼게요. 그래서 10년 단위는 이런 사이클 특징을 갖고 있어요. 2020년대잖아요, 지금. 그래서 5로 끝나는 해인데,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이제 6년도로 끝날 때는 어떤 식으로 흘러갔었냐, 이거가 지금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은 9.3%이고 중간값은 11.8% 퍼센트 상승을 했고, 최대는 28%, 그리고 최소는 마이너스 12.9%, 꽤 빠지는 편이죠. 그리고 승률은 78%로 현재 1, 2, 3, 4, 5, 6, 7 7번이 상승을 했고 2번이 빠졌어요. 7번이 상승을 했고 2번이 빠졌던 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러면 이제 78%면 꽤 높은 확률로 상승을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걸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만든 이제 유사 예측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각 연대별로 이제 가장 비슷한 애를 뽑아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가장 비슷한 연대가 1960년대입니다. 가장 비슷한 연대가 1960년대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현재 2020년대랑 이렇게 나오거든요. 2020년도 요만큼 상승하고 21년도 올랐다가 22년도 빠지고 23년도 오르고 23년도 오르고 그 다음 25년도도 올랐는데 26년도에는 빠졌어요. 이거
이거에 대해서 좀 의견이 갈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통령 사이클은 26년도에도 그래도 올라갈 거다 라고 바라보고 있지만, 계절성 사이클, 이 10년 주기 사이클에 대해서는 빠질 거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고, 이건 유사 주기 비교 차트 있고 유사 예측 시스템이 아닐 때는 승률은 플러스 쪽의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하지만 흘러온 모양상 1960년대랑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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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흘러갔고, 이때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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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찍히는 게 가장 유사하게끔 이제 뜬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근데 꽤 저는 신뢰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960년대처럼 흘러가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월별 예측 시스템을 만들어 놨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마이너스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던 게 1942년도랑 비슷하다라고 했잖아요. 영상을 찍기 전에는 이 노벰버 11월 달이 데이터가 없었어요. 10월 말쯤에 이제 제가 올렸던 영상이었는데, 그때 이제 아마 11월 달에 마이너스로 될 것 같다라고 했던 게, 앞전에 이게 유사도가 90%였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11월 달에 마이너스, 그 다음 플러스가 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그대로 흘러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사도가 높은 쪽이 이제 정확도가 높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채권 변동성 스톱 차트인데, 얘는 이제 매수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차트인 것 같아요. 보면은 최근에 이제 4월달 조정도 바닥에서도 이제 점이 찍히고, 스티커가 이제 똑같이 찍혀요. 여기서도 찍히고, 여기 2020년도에도 좀 여러 구간이 찍히는 해. 완벽한 바닥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수 지점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나오긴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코로나 때도 바닥이 찍혀요. 이거는 조정장을 좀 잡아내는 느낌이 강하다라기보다는 폭락장을 좀 잘 잡아내는 것 같아요. 이제 완벽하게 또 잡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지표랑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봤던 게 이 지표, 이거랑 이제 겹쳐서 좀 활용을 하면은 매수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추가로 이제 인간 지표 이거랑, 그리고 요거까지 이제 미국 투자자 심리가 약세로 많이 돌아서 있을 때, 50%가 넘어설 때, 그때 매수하면은 이제 거의 바닥에 근접하였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매수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표들이 몇 개가 있고, 매도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지표들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시그널까지라기보다는 좀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렇게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동성 지표예요. 유동성 지표가 지금 TGA가 지금 계좌가 7월 달에 바닥을 찍고 11월까지 계속 올랐어요. 이게 TGA 계좌가 급증을 하면 유동성이 이제 감소한다는 거고, 시장이 조정이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이제 했는데, 7월 달부터 지금까지 올랐는데 조정이 한 번도 찾아오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정이 좀 찾아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래포 잔고도 지금 바닥을 지금 기고 있고, SOFR 이것도 지금 빠지고 있네요. 조금씩 빠지고 있네요. 급락 정도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급락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빠지고 있다 정도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예민해질 때이긴 한 것 같네요. 아마 최근에 금리 인하 때문에 이거는 빠졌던 것 같아요. 보니까 금리 인하할 때 빠지네요, 같이. 그리고 연방기금 금리, 이거는 금리, 그리고 은행 지준금, 얘도 지금 급격하게 7월 달부터 감소하고 있는데, 얘가 감소하면은 얘는 증가하는 거 감소하는 거 모두 다 위험 신호로 이제 알고 있고, 얘가 이제 빠지게 되면은 조금 신용 경색의 위험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만든 이 웹사이트에 있는 지표들을 하나씩 다 살펴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MSTR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게 1번부터 이제 5번까지 싹 다 살펴봤었는데, 이제 6번 마무리, 이제 코인과 나스닥에 대한 생각을 이제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드릴게요.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일단은 나스닥은 조정이 올 것 같고, 코인도 이미 시즌 종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이게 차이가 있고 관점이 다 다르긴 한데, 저는 시즌 종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니까 지금 500일 동안 보유를 했던 게 손절이 나간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아더스 차트를 저는 보고서 이제 판단을 내리는데, 제가 이제 손절 나간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16일날. 네, 맞습니다. 이게 왜 나갔냐면은 얼마 전에 있었던 대량 청산 사태 있죠. 이 청산 빔 사태가 이날 있었는데, 언제였냐면은 10월 10일 날 발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 정도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엄청난 대규모 매도를 해야지만 이 정도 하락이 나오는 건데, 알트코인은 이렇게 빔이 쏴졌어요. 그치만 비트코인은 이 정도밖에 안 쏴졌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알트코인은 시총이 작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금액을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이만큼 빔이 이제 청산빔이 이제 생기는 반면에, 지금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시총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 정도 빔이고, 요거 알트코인은 요 정도 빔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매번 꼭지 때마다 저런 빔들이 있어 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 부처빔이라고 하죠. 꼭지 때마다 이런 빔들이 오는데, 비트코인은 이때 지난 21년도 상승장에서도 빔이 있었어요. 비트코인도. 그치만 그때는 시총이 지금 현재보다는 작았기 때문에 빔이 생겼지만, 지금은 그 정도 시총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을 방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빠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충격을 주는 사람이 같은 강도를 줬을 때 21년도랑 지금 25년도랑 이때는 요만큼 빠졌던 거고 엄청나게 많이 빠졌던 거고, 25년도에는 좀 덜 빠졌다 라고 비트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알트코인은 똑같이 빠진 거죠. 청산 빔이 똑같이 나온 거죠. 힘이 이때랑 그때랑 뭐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빔이 나왔는데 왜 저 때는 이제 시즌 종료 빔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고, 지금은 왜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로 시즌 종료로 바라봐야 되지만 차트의 모양이 조금 다르게 나온다. 이때는 길게 뽑았고, 알트는 똑같이 길게 뽑았고, 그 다음에 비트는 이때는 좀 짧게 뽑았고, 길게 뽑았고, 지금은 약간 짧게 그렇게 뽑게 되어진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그널을 솔직히 말하면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시즌 종료가 되나 안 되나 진짜 조금 애매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준을 세웠던 게 이 채널인데, 이 채널링이 굉장히 이번 사이클 때 잘 맞아떨어졌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되게 재밌는 특정이 있었어요. 특색이 있었어요. 특징.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저항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리면 여기 꼭지까지 닿았다가 여기 바닥까지 다시 와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리고 이제 다시 또 바닥까지 내려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걸 기대를 했어요. 그치만 이게 올라가질 않고 얘가 비비적거리더라고요. 여기서 이 라인에서. 그래서 이거는 조금 위험하다, 이거는 못 올릴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그치만 그래도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이거를 이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약간 5대5 구간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그 시즌 종료 빔이 나오면서 하락이 이미 이거를 한 번에 다 뚫고 내려가는 게 있어요. 뚫고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아마 여기까지 이제 닿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은 22년도 24 그 바닥 있죠. 22년도 바닥 거의 근처까지 이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올랐다가 200일선 근처에 맞고 또 저항을 맞고 또 떨어지고 하다가 이제 좀 빠지지 않을까, 힘이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날 이제 시즌 종료라고 받고 반등 나오는 거 보고 팔고 그냥 나왔습니다. 더 이상 뭘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바라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금 이름 사명이 바뀌었죠. 시즌 종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기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 기업이 왜 빠지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올라갈 때는 스트래티지가 선행지표라고 해가지고 얘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 비트코인이 따라 올라갔는데, 내려갈 때도 얘가 먼저 이제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고점에서 이미 여기가 이제 450달러인데 지금 현재 240달러잖아요. 이미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왜 이거는 선행지표를 안 받아들이는지. 그러니까 이게 기대하고 희망하고, 그러니까 뭐 소망이 막 범벅이 되어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심리가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올라가겠지라고 하는 그 존버 심리 그런 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미 여기 이때 영상을 찍어 드렸죠. 이미 꺾였다. 51선이 121선을 통과를 했는데 이거는 이미 죽은 주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얘가 지금 다음 주 전망은 지금 현재 어디 위치에 있냐면은 정확하게 딱 이 120일? 아니 120주 이평선에 닿아 있어요. 이 지점이 지금 과거에 25년도 그 4월 달에 있었던 조정 라인이랑 지금 지지 라인에 도달해 있는 건데 아마 반등이 살짝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제 한번 이제 쭉 내리꽂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반등 나왔다가 그 다음 주가 빠지게 되는 그런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봉으로 그려본다면은 아마 뭐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밀고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추세가 꺾인 종목인 것 같아요, 얘는. 그래서 곧 있으면은 이제 20주 이평선이 50주 이평선이 이제 하향 돌파를 하게 되는 순간이 올 텐데, 그게 되면은 이제 거의 진짜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크로스를 21년도 상승장 그때도 하락장에 이제 진입을 했을 때도 얘가 이제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됐을 때 거의 확정이 된 거죠. 데드 크로스가 되니까 이제 반등이 나왔네요. 데드 크로스가 되니까 이제 단기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 반등이 나오게 되는. 그래서 매도를 하셔야 될 지점은 이 반등 나올 때 이제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여기서 존버를 해가지고 이제 매도를 하지 못했던 분들은 이제 미래에 나올 반등 구간이 아마 딱 정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얘가 이제 올랐다가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오고 얘가 이제 꺾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꺾이게 될 텐데 그때 이제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이제 팔아야 되는 그런 구간이 올 것 같습니다. 한 이쯤 아닐까 싶어요. 이쯤 매물대도 여기 앞전에 많이 쌓여 있고 하니까 한 270달러 부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반등이 300달러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물을 탄다면은 한 이쯤에서 이제 타가지고 어떻게 해서 잘 빠져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스닥하고 같이 바라본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전 이 구간을 사람들 올라갈 때는 굉장히 좋아했지만 이거는 이제 마지막 꼭지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갭을 내면서 이제 올라갔잖아요. 이때 이날이 좀 기억나요. 트럼프 당선됐을 때였나? 12월 4일 이때네요. 이때 11월 이때도 갭 내면서 올라갔었는데 결국엔 다시 돌아오고 마지막 이제 피날레를 쏘고 이제 M자를 만들죠. 이제 흔히 말하는 이런 M자를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M자를 크게 이제 만들고 쭉 빠지게 되는,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고 시나리오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크게 올랐다가 이제 이런 M자를 만들고 이제 빠지게 되는 그런 그림도 가능하고, 지금 당장 이제 빠져도 손색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장은 말 그대로 조정장이에요. 그래서 폭락장으로 이어질지는 아닐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단 가격이 빠진다라는 게 기정사실화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지표에서도 이미 다 시그널이 나왔고 이거는 거의 100% 가까운 시그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단기 반등이 나오지만 앞에 200일선 있고 이제 20일선 내려오고 얘의 저항이 있는데 이거 못 뚫어요. 이거 뚫으려면은 이만큼 횡보를 해야 돼요. 이만큼 매물대로 있던 게 지금 내려온 거라서 이만큼 매물대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1월달 정도까지 횡보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리는 게 필요한 건데 가능할까? 얘도 이제 제가 RSI로 이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과거에 몇 주 전부터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 이 구간일까 아니면 이 구간일까 혹은 이 구간일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이제 시즌 종료 쪽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10월 16일부터.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상승장 구간이 아니라 하락장 구간으로 봐야 되는 거고, 상승장 구간이 아니라 하락장 구간으로 봐야 되는
거고, 결국엔 반등은 나와요. 하락장 구간에서도 이제 종종 이제 반등이 나오니까. 그래서 얘가 살짝 이렇게 조금 더 빠져도 되지만 올랐다가 이제 더 빠지게 되고, 올랐다가 조금 오르고 이제 더 많이 빠지고, 이런 게 이제 폭락장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미 또 하나 이제 RSI도 지표를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또 하나는 이평선을 이제 보게 되면은 지금 5주 이평선이 20주 이평선을 지금 하향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얘하고 20주 이평선하고 50주 이평선이 갭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이 사이가. 그래서 이 차이를 이제 메우려면은 가격이 더 빠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 밑꼬리까지 달려 있는 거 보면은 제 생각은, 그러니까 지금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추세는 하락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가 이미 생겨버렸고, 이 매물대는 강력한 매물대예요. 여기 고점 매물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어떻게 이더리움을 바라보고 있냐면은 이 전체를 하나의 박스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단과 하단을 이제 동시에 상단과 하단 터치하고 상단과 하단 터치하고 그 다음 사이클을 이제 노리면은 이 상단 박스를 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운이 좋아가지고 여기까지 빠졌다가 그 다음 올라가더라도 6,000달러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저점 형성하기보다는 한 번 더 빠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가능은 하지만 이 시나리오도 좀 배제를 해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은 정말 좋지 않게 끝난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안 오른 시장인 것 같아요.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제 모든 주제에 대한 내용이 다 얘기를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오픈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추가적으로 이것까지 말씀드릴게요. 추가적으로 이 MSTR이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거를 제가 이제 또 표를 만들었는데, 이 바 차트가 매수량이에요. 매수량이 이렇게 바닥이 길 때거든요. 지금 현재 바닥을 기고 있어요. 바닥이 길 때가 언제냐 했더니 2021년도 4월이에요. 아쉽게도 고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바닥을 기고 있고, 이때도 바닥을 기고 있다. 그래서 고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거의 이건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지금까지 관점도 다 나왔고, 지표도 다 말씀드렸고, 사이트도 이제 다 말씀드렸으니까 여기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영상이 되게 길 것 같네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